들어와서 뭐 하나 마셔. 자, 여러분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신나게.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망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 했더니 카메라가 고정돼 있다고 일어나지 말래요. 그래서 이렇게 뻗쳐 있고 우리 작가님들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맞춰 만들어 보자고 자 이렇게 어색하게 뻗쳐 있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전시실 갔다 오셨어요? 네, 정말 대단하죠. 저희가 어디 미대가 근처에라도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19 작가님들이 작품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다 모시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선착순으로 딱 12분만 모셔서 5분씩 딱 노래 한 곡 하는 시간에 작가님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은 짧지만 박수는 우레와 같이 쳐주세요. 첫 번째 김경옥 작가님입니다. 경호가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서 근데 작가님 물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자리가 많으셨겠지만 이 자리 굉장히 뜻깊죠? 네, 안녕하세요. 김경옥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진짜 사업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돈 잘 버는 논술 강사셨거든요. 유명한. 그런데 왜 돈을 잘 쓰기만 하는 화가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야, 그림 그리면서도 돈 좀 벌었어. 그림 그리거나 어릴 때부터 내 취미고 그래서 거의 고2 때까지는 그렇게 그림 많이 그리다가 그냥 30년 동안 이렇게 그림을 정말 좋아했던 그림을 저 멀리 이렇게 미뤄뒀다가 한 40 중반 돼갖고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됐어. 근데 거기서 영국 그 내셔널리에서 보게 된 거야. 이 그림이 가기 전에는 나도 정말 몰랐고 그렇게 유명한 그림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나한테 이거 확 압도해 오더라고. 그래서 저 여자가 입고 있는 저 비단의 그 광택이라든가 실크의 그 촉감 같은 게 막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아니 저렇게 예쁘고 너무 청순한 여자가 왜 저렇게 끔찍한 처형을 기다릴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갖고 이 그림에 대한 나의 소화리가 몇 달을 갔어. 그 다음에 또 갔어. 이걸 내가 다시 보겠다. 거기를 또 간 거예요? 거길 또 갔는데 그 표를 사갖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중간쯤 돼갖고 이렇게 눈물이 너무 나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떨려서 갑자기 아유 진짜 그래도 역시 작가님이시라서 감성이 이렇게 어렵게 갔는데 못 봤어. 너무 떨리고 막 그래서 못 보고 그때 이제 결심을 했지. 그림을 하자. 지금 한 10년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얼마 전까지도 계속 강사일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밤에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이틀은 꼬박 밤을 새가면서 이 불현듯 찾아온 나의 첫사랑과 뜨겁게 사랑을 했단다. 초기 작품하고 지금
지금 작품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초기 작품이고 이 그림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 제목이 바커스 나라의 앨리스야. 그러니까 바커스는 술의 신이잖아. 내가 대학을 가갖고 야 대학 오길 진짜 잘했다.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더라고. 뭐 정말 우는 애, 저기 널브러진 애, 노래하는 애, 뭐 이상한 짓 하는 놈 막 이런 거를 그려놓은 건데. 작가님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아이가 그 작가님의 20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나의 20대의 기억이 주로 소재였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아예 그림 소재를 20살, 20대로 딱 잡고 나서는 지금의 20대들은 과연 어떤 아이들인가. 우리가 이순신, 큐리 부인 이런 위인전 보고 컸다면 얘네들은 걸그룹, 보이그룹 이런 아이돌을 보고 컸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외모가 세련되고 일단 이뻐. 그래서 약간 이런 그 인물 그릴 때 내 그림의 특징이 굉장히 형광색이라든가 미디어의 어떤 조명 같은 느낌? 그런 색으로 내가 주로 그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외적인 화려함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욕망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왜 나만 이렇게 살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로 인한 어떤 좌절, 패배감, 또 고립감, 그로 인한 불안, 그런 것들이 내면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주로 지금은 그리고 있지. 심오한데요. 아니, 색상이 심오해. 밝아서 그렇게 심오함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 하나만 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간 관계로. 자 그러면 지금 20살로 왔습니다. 자 작가님, 고대 상학과를 가시겠습니까? 홍대 미대를 가시겠습니까? 100대1로 사학과.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목공 가죽 분야의 서해재현 작가님이십니다. 쑥스럽습니다. 네, 성문학과 84학번 설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대체 이 목공을 언제 시작하셨나요? 목공 시작한 지는 한 10년? 10년 정도?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하셨던 건가요? 네, 올해는 제가 미대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못다한 미련을 지금 다 원 없이 풀고 계시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거 이렇게 스케치 해놨다가 만들어서 누구에게 선물할 때 주고, 오늘 이제 전시해놓은 것도 대부분 이제 그 제 차가 2001년산 제규예요. 올드 제규요. 타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리퀘스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LG 다닐 때 제 별명이 뭐냐면 낮의 설지현이와 클럽의 설지현이가 틀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지만 저는 이제 사우디나 아랍 쪽에 가면 아랍 옷을 입고, 중국에 가면 칩밥을 입고, 동남아시아 가면 이제 또 바틱 입고. 혹시 네. 저기 와이프랑 따님이 그 의상을 보고 네. 적극 지지를 해주시나요? 그만 좀 하라가죠. 작가님 그러면 현재 작업은 어디 작업실을 차려서 하시는? 네, 저 또 아지트에 온 친구들도 있어요. 실은 집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소품들이 많잖아요. 공부도 많고. 그랬더니 우리 이제 왕비마마께서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날리셨어요. 몇 월 며칠까지 이걸 치우지 않으면 다 갖다 버리겠다. 그래서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안에 반지하에다가 저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하고 같이 와인도 마시고 그런 공간이 있는데. 네. 와, 우리 작가님의 행복한 작업 생활을 위해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경품으로 2개를 만들어 왔어요. 와.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고 오늘 이제 날짜 이렇게 해서 운이 좋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시겠죠. 예,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작가님 소개해드릴게요. 건축 분야의 신민철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졸업한 지 저희가 한 30년 돼가는데 오로지 건축 이 한 길만 걸으신 건가요? 지나다 보니까 한 30년이 지났는데요. 그
어렸을 적보다는 조금 더 이 완숙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지금 나이가 돼가지고 되게 좋고요. 취미처럼 또 이렇게 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서 되게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네, 하시는 직업이 자기 취향과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말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집 보면 굉장히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던데 혹시 이런 이 오유당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집의 이름을 지은 것도 오유당이라고 그런 이유가 이젠 좀 만족하고 살아라.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졌고요. 저한테 부탁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이게 거미블루 화이불치라는 그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뭐 그런 와. 그 미학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와, 너무 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 집을 그 만들 때에도 뭐 그렇게 누추하지 않지만 아주 보기 그런 좋은 집.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신민철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집은 좀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보는 집들은 되게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 실질적으로 제가 만든 집들은 되게 따뜻한 집들이에요. 들어가면은 좀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집들을 만들고 그러는 것들이 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고 집은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저희 진짜 고대 진짜 미대가 없는데 미대 교수를 하시는 정말 여러 가지 진짜 수상 경력도 정말 화려한 민경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 오늘 이거 아트 컨셉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보티첼리의 봄 옷이 그거 정말 우와 뒤돌아도 사진 작가님들 사진 나중에 저랑 한 컷 부탁드립니다. 민경아 작가님, 저는 이번에 3층에 내신 작품을 보고 제일 먼저 든 궁금함이 피노키오가 아닌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보통 미술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플라톤은 동물에 비유해서 이제 이데아의 본질이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다 허상이다 혹은 거짓이다 그림자다 라고 하는 너무 쉬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그 이야기. 그래서 화가들을 무시했어요 플라톤이. 너네들은 그런 허상을 보면서 왜 베끼니? 라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 작업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반론이에요. 거기서부터 피노키오가 시작된 거예요. 항상 진실과 혹은 거짓, 혹은 뭐 실제와 가상, 거짓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조금 친근하게 대중들과 교감할 수 있는 캐릭터가 무엇일까 해서 피노키오가 나왔던 거예요. 피노키오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라 그냥 거짓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키워드를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는 오히려 어찌 보면 피노키오만큼 솔직한 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된 어떤 다른 키워드가 떠오를 수 있는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피노키오를 쭉 했고 자 그러면 왜 호랑이냐 거짓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넣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한국적인 걸 찾아보았더니 호랑이의 전래동화에서 너무 재미있는 거짓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호랑이를 속이기도 하고 호랑이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 험악스러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그래서 이거 너무 한국의 그 거짓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호랑이를 통해서 너무 재미있게 해석해 놓은 이야기들이구나. 물론 더구나 고대에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서간의 호랑이. 더욱 서간의 호랑이를 했었죠. 네. 더욱더 감사하죠. 들으니까 정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 파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갖고 있는 선입견이 한 번 파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작품의 가치? 이런 쪽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가 물론 처음 시작은 그 오리지널 서양화 하나를 보는 데에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미지를 복제해서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생긴 건 사실 맞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등장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화가 예술에 갖다 붙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판화를 하나의 예술의 매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가로서는 그 에디션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내가 한정으로 몇을 찍겠다. 그런 걸 지키고, 그리고 또 이게 디지털 프린트처럼 땡 눌러가지고 나오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한 번 찍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노동이기 때문에 또 뭐 100장 찍어라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마 그 많은 그 작가들, 세계적으로 많은 작가들 중에서 나 홀로 고되실 거 아니에요. 판화 작가들 중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아니면 남다른 점이 있으면 하나만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저는 또 잠시는 내가 고대인인가를 조금 잊어버리고 있기도 했어요. 내가 왜 고대에서 4년을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차라리 그림 그릴 걸 이런 생각했으나 저희가 8430으로 다시 만나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 내 그림을 봐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 큰 감사한 인연들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 모실 작가님은요, 구도교과 조진희 작가님 되시겠습니다. 작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알았어, 진희야, 앉아. 앉아. 작가님 하는 건 좀 어설플 수 있지만, 진희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본 생활을 봤기 때문에, 진희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말은 삶에 항상 그림이 묻어있는 삶을 산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나마 그림에 의지해서 좀 더 순화되고 착해진 것 같아서 이 그림에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거지요? 그림을 좋아하게 된 이제 계기가 제가 한 4학년 때쯤인데 친구랑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 걸 이 친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되게 속상했는데 제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하얀 종이가 너무 내가 한 대 다 받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별거 아닌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종이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를 한 2, 3년을 모았어요. 계속. 언제든 속상할 때 내가 이 종이에다가 뭘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시골에서 대학을 올라왔으니까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본다는 거를 근데 이 화폭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받아주시는 대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좋아서 그걸 하고 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관대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평생 나를 위해서 나의 의지되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부러운데 나는 그 어디도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보는 그런 자기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또 다른 어떤 세계를 꿈꾸는데 꿈을 꿔봤자 어차피 우리는 그 세계 못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뭐 거리나 내 옆집 아무 곳이나 내가 보는 관점을 내가 그냥 아름답게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그렸더니 우리 딸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다고. 근데 자세히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정말 아주 그 틈새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나는 그걸 옮기는 순간 내가 훨씬 더 내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내가 즐기는 거라서 누구에게 이렇게 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이거는 오로지 이렇게 나를 위한. 그래서 제가 전시를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그리는 건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붓을 들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동안은 항상 그림과 함께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작가분은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아주 굉장히 눈도 뜻밖의 나네. 작가분이 오시겠습니다. 체육교육과 김경선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선 작가님이 하는 분야가요, 아파예요. 아파. 그래서 아파라는 세계를 좀 알려주시죠. 우리 국민학교 때 식물 채집 숙제 많이 냈죠. 네, 식물 채집 숙제 냈던 그거를 아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책 사이에 집어넣고 두꺼운 책에 눌러서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문적인 건조 매트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빠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작품들을 예쁜 꽃을 말려서 그거를 이제 붙이고 또 이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또 내 나름대로의 재조립을 통해서 재창조하는 그런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게 아파의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파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고양시 꽃박람회 아시죠? 고양시 꽃박람회를 제가 2012년인가 13년에 갔는데 와 이거 그림이야 사진이야 막 이랬는데 이게 다 실제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무슨 이만한 장부터 의자, 테이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배워요? 이제 그 전시하시는 분 관계자분한테 얘기했더니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시작을 해가고 한 5, 6년 동안 작품을 이것저것 저희 딸, 막내딸 청첩장이에요. 청첩장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청첩장들이니까. 그래서 이 작품 보면서 정말 섬세하게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네네, 그렇죠. 조금은 이제 지금 요거 추억 속의 샘 같은 거는 잉어 원판을 이제 종이에 그려갖고 나뭇잎을 말려갖고 이제 낙엽 색깔이나 이런 갈색 색깔로 해서 하고 채소들의 반란 같은 거는 저 가지, 오이 이런 거는 정말 새끼 가지와 새끼 오이를 과감하게 이제 해서 야채하고 뒤쪽은 이제 꽃으로 해갖고 가방을 저것도 이제 다 수업 과정 중에 다 만든 작품들이에요. 요즘은 야채들이 먹히지도 못하고 꽃들이 지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 모양입니다. 앞으로 많은 작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작가님은요. 이 분야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작가님 성함은 양조뮨 작가님입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금 하시는 이 분야를 뭐라고 명명을 해야 되나요? 글쎄 뭐 이게 좀 신종 분야라서 저기 디지털 드로잉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법은 핸드폰에다 하지만은 손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냥 폰 그림이 가장 좋죠. 폰 그림, 좋네요. 편하고 좋은데요. 도대체 이거를 왜 시작하신 거예요? 2017년에 제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핸드폰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우연히 그냥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노트북이 있길래 몇 번 낙서해보다가 한반순지 누군지 애들이 막걸리 먹다가 우리 밴드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막걸리 병하고 잔을 그려서 보냈어요. 댓글로.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추구하는 쪽이 보편적인 감정과 정서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정서를 말하기엔 얼굴이 너무 길지 않아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작가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얼굴을 길게 하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다리를 되게 많이 그리는데 심리학을 모르지만 아마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그 보상 심리 어릴 때부터 저도 모릅니다. 그런 거에 어떤 반영이라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나의 일부일 것이다. 그냥 무의식이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그리고 있고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담고 싶은 내용을 길게 그렸을 때 조금 효과적으로 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막연하게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이제 직업상 그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쉬고 그럴 때
달리 취미생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려보고 5분 그리고 10분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밴드상에서 아니면 이런 기회가 또 많은 작품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가분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 분야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가교과의 가정교육과의 이정아 작가님이십니다. 이렇게 앉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아 작가님 분야가 퀼트예요. 퀼트 그러면 너무나 다 저조차도 항상 왜 멀쩡한 걸 그렇게 잘라버려서 멀쩡한 걸 잘라서 장난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멀쩡한 천을 잘라서 저만의 것이 나오는 거, 그리고 뭔가 저만의 작품을 만드는 게 퀼트의 저한테 매력인 것 같아요. 예, 제 손장난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시간도 노력도 아니면 능력도 굉장히 많아야 작품이 하나가 완성된다는 게 느껴지죠. 보셨죠? 그런데 그냥 취미가 아니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경력과 전시와 수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수상 내역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큰 수상은 여기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만든 가방인데 제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방 혼자 맡겨져서 중국 가서 중국 수공정품에서 생활용품에 대상 없는 금상 받은 게 제 최대 수상입니다. 네. 잘라서 금상와 그러면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죠?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2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여기는 없는데 하나는 이제 시작할 때 초급반이 있어요. 초급반이 끝났을 때 만든 아들을 위한 가방, 이불. 아들을 제가 퀼트를 하는 동안 기다려준 아이를 위해서 만든 이불을 아이가 참 잘 덮고 잤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퀼트한 지 26년 됐는데 그리고 또 2번째로 애착이 가는 거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만들어드린 이불이 있어요. 웨딩링이라는 이불이 있는데 아빠가 마지막에 병원에 가실 때 구급차에 타시면서도 정아가 만든 이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빠의 마지막과 함께한 그 이불을 엄마가 또 저한테 주셨어요. 아빠를 기억하면서 네가 갖고 있으라.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아빠 얘기를 하니까 좀 떨리네요. 그런 것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게 퀼트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퀼트의 세계로 이 친구들을 안내한다. 야, 퀼트를 하면 뭐가 좋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홍보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아까 친구들한테 좀 설명을 하긴 했어요. 위에서. 근데 제가 오늘 너무 큰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이 약간 어제부터 제가 들은 얘기는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제가 어제부터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시작할 때는 그냥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집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제일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와봤어요. 어머. 요거 아니고요. 요게 제 첫 작품이에요. 요렇게 시작해서 저렇게 얘가 크게 나온 거예요? 됐어요. 와. 네. 그래서 제가 퀼트를 할 때 제일 좋은 건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으니까 약간 일상의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릴 수 있는,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정신줄 놓으면 바늘이 찔려가는 아픔을 만끽하면서 그래서 친구들한테 퀼트를 권한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거, 작은 거부터 해서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 뭐 가방, 인형, 뭐 거기다 욕심을 내면 이불까지 가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좀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퀼트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분은 거의 아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전혀 저도 처음 이름을 봤는데 법학과의 거의 서예 부분입니다. 양규성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같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면 이 붓글씨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언제 시작하셨나요? 제가 이제 SK를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16년 퇴직을 하고 소일거리 삼아서 주민센터에서 이제 붓글씨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서점에 가서 우연히 추사 해서첩이라는 책을 이제 한 권을 사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추사 선생의 세한도라든가 또는 반야신경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쭉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 쓰다가 이 추사체가 좀 매력적이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내가 과천에 사는데 문화원에 그 서예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작가님 저 보지 마시고 너무 화려하게 입고 저는 대충 알아요. 이쪽 제가 좀 방향 좀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년도에 가서 이제 중간에 등록을 하고 공모전이 있습니다. 전국 이제 한국 추사서예 대전이라는 공모전이 있는데 그 이제 가니까 출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치본 하나 받아가지고 한 2달 반을 그냥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출품을 했더니 입선이라는 상을 또 주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4년 만에 대상을 받았어요. 4년 만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추사책을 주로 썼는데 우수상하고 대상은 휘호를 해요. 가서 직접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똑같은 거를 쓰게 해요. 그게 이제 뭐 한글, 한문, 문인화 뭐 이제 이렇게 다 모여서. 근데 그 한 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저한테 말을 걸기를 자기도 여기 오늘 왔다. 근데 글씨 얼마나 쓰셨냐고 그래서 저 한 5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5년 됐는데 이 정도 썼느냐고. 자기는 이제 우수상으로 오셨는데 30년을 썼다. 와. 근데 제가 이제 4년 만에 대상을 받고 초대 작가가 됐는데 아마 최단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쯤에서 박수 주셔야죠. 뭐 일본은 뭐 재능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30년 만에 우수상 받으신 분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저기 작가님 이 행사에 지금 동기 행사 모르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참여해 주시게 됐나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우리 법대의 우리 양종윤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행사를 하는데 여기 좀 출품을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됐어요. 혹시 송파도 사세요? 네, 아니 과천에 삽니다. 근데 호가 송파시거든요. 그래서 송파 양규성 하셨길래 저는 동작 오정입니다라고 하려고. 아파트 값이 좀 비싸잖아요. 서예를 보면 저는 글씨가 멋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어떻게 적으세요? 뭘 쓸 거냐가 사실 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소재를 찾는데 저는 이제 주로 중국의 한시를 많이 찾았습니다. 이태백, 두보, 왕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다산정영 선생님 글이라든가 김비시습, 뭐 이연정, 윤선도 이런 분들의 글을 찾아서 쓰는데 다산정영 선생의 다산시법에 나오는 글귀 중에 이것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운도 좋고 그래서 이제 추사체의 느낌으로 이제 써서 우리가 평소에 알아두면 좋은 글귀로 이렇게 썼습니다. 네,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은 이제 목공 분야의 이구혁 작가님이십니다. 어서오세요. 이런 자리 너무 어색하네. 아무튼 들어가. 갑자기 왜 나무야? 어쩌다가 이러고 있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나무가 되게 무참히 버려지고
땔감으로밖에 쓰여지지 못하고 정작 이렇게 가구나 작품으로 가는 쪽은 거의 다 외국산 나무로만 쓰여지기에 그럼 우리나라 나무가 그렇게 가치가 없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요즘 진짜 이 나무를 깎고 작업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것만 하고 있죠 지금. 취미 생활이 아니라? 예, 이제 지금 직업이 됐어요. 그러면 판매도 이제 생활용품으로 판매도 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작품은 사실 잘 안 해요. 이제 물어보면은 작품은 안 하고 작품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죠. 예, 이게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뭐 이 명장들 있죠. 아마 그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최고의 명장들.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나무만 이제 골라서 한다라니까 좀 이렇게 저를 좀 인정해주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 나는 나무를 보면 다 비슷한 나무들 같은데 나무를 이렇게 킨다고 하나요? 예, 킨다고. 나무를 켰을 때 어떤 설레임이나 감동을 느낀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무를 켤 때 가장 큰 쾌감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무늬와 색깔 때문이에요. 예. 이건 내가 최초로 보는 것이고 나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제가 켜주면서 꼭 옆에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걸 당신이 봐야 마지막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색깔, 어떤 모습이 나올 거를 당신이 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데 나무 향기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이 작업을 하실 생각이 그 정도로 매력이 있나요? 아마 기운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기운이 있다면.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작품들은 사실 다 그분들이 가져오셔서 좋은 것만 가져가시고 이제 버려진 나무들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와, 실생활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직업이 되기도 하고 취미 생활이 되기도 하고 네, 멋진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가님은요, 아마 3층 갔다 오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에 눈길과 발길이 머물 수밖에 없는 연극가 김지영 작가님입니다.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 이런 진기명기? 원래 좀 그 그림 그리는 거를 조금 좋아했어요. 그냥 모방하는 거. 창작은 없고.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블로그가. 그래서 그 선생님은 무조건 찾아갔죠. 그랬더니 무조건? 무조건 찾아갔어요. 모르는 분.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렇게 작업하신 그 도자기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 취향이에요. 막 꽃그림.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게 한 13, 14년 전 그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품을 보면 어떻게 이게 도자기에 종이도 아니고 도자기에 이런 색을 이렇게 멋있게 내려면 이 도자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리기 전에 그냥 쓸 수 있는 도자기예요. 경질로 된 그 포슬린이라고 돼 있는 건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인데 조금 고가의 도자기고 보통 그 마이센 아시나요? 이렇게 백화점 가면은 마이센 그 도자기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찻잔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근데 그래서 저거 좀 그렇게 그리면 되겠다 따라서 그래서 한 거고, 그다음에 하얀 도자기 위에다가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1차로 수채화 그리듯이 이 물감이 있어요. 물감과 오일을 섞어서 옅게 그리고 붓고, 그다음에 2차로 다시 명암을 주고 또 붓고, 3차로 금이나 뭐 아니면 다른 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하고 또 붓고 한 3번 정도 부어요. 혹시 좀 잘못 나왔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 나왔을 때 두 번째 삭과 수정할 수 있어요. 다른 색을 섞어서 다시 좀 고칠 수 있는 그럴 수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김지영은 어떤 모습이 어떤 느낌?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제가 보통 카톡이나 전화에 바로바로 답을 하는 편인데
이거 그림 그리는 시간에는 사실은 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집중을 해서 전화가 오면 조금 짜증이 나요. 지금 다음 작품 넘겨주셨는데 이 작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 그리는 분들은 금방 할 텐데 저는 한 6개월 걸려서 만든 거고요. 그리면서 저희 딸이 시집 갈 때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한국 나이로 29인데 만약에 좋은 그 사윗감을 소개를 시켜주면 제가 또 이렇게 하나 작품을 그려서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너무 땀이 나서. 그러면 혹시 그 작품을 할 때 내가 너무 좋다 하는 장점 하나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도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자. 장점은 제가 하면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꽃 그림을 그리지만 꽃이 아니고 키우는 강아지를 그리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인물을 그리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몰입을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특히 슬픈 일이 있거나 화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그림을 그리면 네, 남편하고 뭐 싸웠거나 막 이럴 때 그림을 그리면 차분해집니다. 그냥 집에 가서 밥을 다시 해주고 싶습니다. 이 작품 전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꽃다발을 주신 그 묘령의 남자분 궁금하시죠? 이 동교에 처음 나오신 분인데 자, 마지막 작가님이십니다. 오시네요. 정규범 작가님이시고요. 분야는 아주 여태까지 없었던 분야 시입니다. 그래서 시인이세요. 네, 등단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먼저 지나온 경력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노루하고 뜀박질하면서 토끼하고 입맞춤하고 하늘만 보면서 산다는 옛 오지의 대명사 무주에서 태어났고 제가 5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올 정도로 아주 시골. 예, 문명의 혜택은 없고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심상의 뜰학이 되었고 시를 쓰는 그 문학을 하는데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거대도시 처음으로 대전을 거대도시 대전. 저한테는 거대도시였습니다. 학교 대표로 뭐 초중고부터 이제 글짓기 대회를 많이 나갔지만은 거대도시에 딱 적응하기가 저한테는 문학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학교를 파하고 어울리고 놀던 그 동무들 어떤 그런 정서가 뿔뿔이 흩어지는 정서하고는 안 맞아서 그나마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 문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졸업하시고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투자 상담사, 뭐 펀드 매니저 과정 밟으면서 사모펀드도 운영했었고 경매책이 없었던 당시에 제가 경매책을 써가면서 경매를 많이 해서 많은 경매요? 예. 시인이신데 경매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율 배반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매칭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강의하실 때는 부동산 관련 경매하시고 저쪽 분야 가서는 시를 쓰시고 저는 부동산 쪽으로 더 뭐 학교에서는 부동산 중개론을 가르치고 있기는 한데 강의까지 나가시는 거죠. 제 분야는 원래 이 분야입니다. 원래. 시를 제가 읽어봤을 때 시상이 어디서 보통 시상을 떠올리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시상은 따로 생각해서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시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적인 순간에 그걸 잘 건져 올려서 잘 구워내는 것이 시인의 역할인데 이 크레바스 같은 경우는 제가 다큐를 보다가 인류 재앙과 기후위기 이런 부분이 착상해갖고 경각심을 주고자 이 시를 썼고 이 시는 아마 경북일보 문학대전에 수상한 작품입니다. 저희 시인께서 저희에게 모두 한 권씩 기증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 12분을 모두 달려왔습니다. 정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의 종합예술 같거든요. 우리 지금 오정희 씨 치고 수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